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네, 요번 시간부터는요, 국어 5학년 2학기 가책이요.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단원 처음에 도입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알기 요거 걸쳐가지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책은 67쪽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음 시간부터는 또 디지털 교과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이거 국어인데 왜 과학책에 나오죠?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 더 글을 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 경험과 비교를 해보거나, 그치? 그거를 활용해서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이거 실험하기 전에 내가 읽었었던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실험인가 보구나. 과학시험 할 때, 수업할 때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무 점도 좋지 않나요? 좋은 점 있을 텐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은, 아무래도 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알 거고요. 이거 이번 시간에 이제 한다 그랬어요. 2시간을 걸쳐서. 그 다음 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써보고요. 글을 썼으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고쳐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해봅니다. 이게 딱 현장 체험 학습 가는 시즌이라 어느 정도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그쵸? 아마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좀 가보지 못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 동반 체험 학습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단원 학습 계획을 세워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읽고 쓰기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뭔가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았어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그쵸? 무엇을 알고 싶나요? 뭘 알고 싶어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 쓰는 방법. 그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방법, 글을 고치는 방법. 이런 것들.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런 거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쓰기, 글 읽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해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쓰고 한 단원을 마칠 때쯤이면은 내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구나라고 체크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2쪽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알기예요. 줄다리기라거나 본 경험 또는 줄다리기와 관련된 지식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우리나라 민속놀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그쵸 당연히 힘세고 튼튼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막 던질 거예요.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내용 써도 되고요. 민속놀이고 무거운 사람이 유리하고요. 무겁기만 하면 유리한 게 아니라 땡기는 힘도
중요하고요. 누르님도 중요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눕듯이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센 게 좋나요?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사람이 센 게 좋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에 당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 그냥 제각각 같이 당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승부가 나는 건지, 언제 하는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한 3개 정도 써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번이에요.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면서요. 줄다리기 모두 하나가 되는 대동놀이를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 준비하는 과정이 더 즐거운 영산 줄다리기. 줄다리기는요, 줄을 당길 때보다 줄다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뜻이 있대요. 영산 줄다리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겨룹니다. 작은 줄을 만들어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경기를 벌이지요. 아이들 줄다리기가 끝나고 어느 편이 이겼다는 소리가 돌면 그제야 장정들이 나섭니다. 장정들은 집집을 돌면서 짚을 모아 사람들과 함께 줄을 만들지요. 음력정월은 농한기여서 농사를 잘 안 짓는 그런 시기죠. 겨울이라 추울 때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줄을 만드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엄청나게 굵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줄 위에 걸터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요즘 영산 줄다리기에 쓰는 줄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 가늘고 짧아졌는데도 굵기가 1.5m, 길이가 40m가 넘습니다. 또 암술, 수줄로 나누어져 있지요. 줄을 다 만들면 여러 마을에서 모인 농악대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수백 명의 장정이 줄을 어깨에 메고서 줄다리기 할 곳으로 줄을 옮깁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이 행렬 끝에서 서서 쫓아갑니다. 이렇게 줄을 메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답니다. 드디어 줄을 당길 장소에 다다르면 양편에서는 상대의 길을 누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함성을 질러요. 이 소리에 영산지방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지요. 그렇지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줄을 당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암술과 수줄을 합하지 않고 어르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암줄에 수줄을 끼우고 빈 연목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양편에서 서로 힘차게 줄을 당겨서 승부를 가리지요. 이때 모두 신이 나서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 우리 조상들은 왜 줄을 만들어 서로 당긴 놀이를 했을까요? 그것은 농사와 관련이 깊어요.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온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소망은 풍년이었어요. 농사가 잘 되려면 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을 닮은 줄을 만들고 흥겹게 줄다리기를 해서 용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요. 물의 신인 용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풍년이 들 테니까요. 또 조상들은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신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착한 신들의 힘이 세지만 추운 겨울에는 악한 신들의 힘이 더 세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새해의 첫 달인 정월에 힘이 약해진 착한 신들을 도울 수 있는 놀이를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럿이 힘을 모아 겨루는 윷놀이나 줄다리기였던 거예요. 마음을 한데 놓는 놀이입니다. 조상들은 대보름이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줄다리기 준비에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이 모두 함께 줄다리기를 했지요. 온 마을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짚을 거두고 놀이에 필요한 돈과 일손을 만들어 놀이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줄다리기를 거르는 법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봄 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의 풍년을 기원하고 줄다리기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지으려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영산줄다리기는 1969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줄다리기 모두 하나가 된 대동놀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음력정월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줄을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왜? 왜냐면은 농한기였어요. 그쵸? 농사를 잘 쉬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농한기였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바빴어요. 하지만 농사를 쉬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이 조상들은 왜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 했나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찾아보세요. 그냥 막 쌤이 답을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겁니다. 그쵸? 왜요? 앞에 찾아보세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마세요, 제발. 네. 왜 용을 닮은 줄을 만들었습니까? 왜요? 좀 찾아보세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서 용을 기쁘게 해야 풍년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쵸?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용을 기쁘게 해야 농사가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을 닮은 줄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도 이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면 좋겠습니다. 3번, 줄다리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지혜가 있나요? 어떤 지혜가 있어요? 자, 봄 기운이 시작되는, 그렇죠? 봄 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에 이때 풍년을 기원하고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요. 마음을 모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지으려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봄 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에 이런 풍년을 기원하고 마음을 모아서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 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6쪽이에요.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를 읽으며 활용한 지식이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자, 글을 읽고 떠오른 지식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이거는 자기가 각자 쓰는 거니까요. 앞에 아까 64쪽이었나요? 아니 64쪽이 아니라 62쪽에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을 참고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좋겠습니다. 윤지가 어떤 생각을 하며 글을 읽었는지 살펴보고 떠올린 생각이 글 읽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윤지는 제목에 사용되는 낱말 뜻을 정확히 몰랐는데 글 내용과 그림을 보면서 뜻을 짐작할 수 있었어. 근데 윤지가 누구야 할 수 있겠죠? 누구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인 것 같아요. 얘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글을 읽은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했는데 쪼쪼쪼쪼 했는데 그것보다 옆에는 등등 역시 놀라웠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고, 아,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인데 풍물놀이도 비슷하다고 배웠었는데 대동이라는 말을 잘 몰랐는데 이런 뜻일 것 같아. 뜻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추리를 해봤고, 또 다른 국가 무형문화재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대요. 궁금증도 들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무슨 얘기를 또 써줄 수 있을까요? 윤지는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생각했어요. 그쵸?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생각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요? 윤지는 글 내용을 짐작하면서 읽어서 글 내용을 더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시킬 수 있겠죠. 그쵸? 글 내용을 짐작하며 읽어서 글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떠올린 지식이나 경험이 글 읽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각자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7쪽이에요. 근데 마지막 쪽이고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책을 읽을 때 내가 아는 지식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읽게 된대요. 또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한번 볼까요? 글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어. 자, 글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내가 이미 아는 내용에 새롭게 안 내용을 더하니 그 내용이 더 오래 기억나.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더하면은 글 내용이 오래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지식이나 경험 활용에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디 한번 이게 6번이 지금 제일 사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 자, 글과 관련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그쵸? 글과 관련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하고요. 책을 고를 때 책 내용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먼저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쓰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모르는 게 나오면 공부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자, 글을 찾아서 읽을 때는요. 관련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예요. 관련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책으로 골라 있습니다. 이것도 글을 읽는 방법의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네, 쉽게 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요. 글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내용과 비교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 읽기에 대한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